안녕하십니까. 박남규의 특별한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2019년 2월 16일 토요일경마 13개 경주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설 휴장 직후 경주이기 때문에 출전 두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전반적으로 또 혼전 양상의 경주가 또 많이 포진되어 있기 때문에 역시 저배당보다는 역시 배당, 그 이상의 배당이 많이 형성될 가능성이 높지 않나 보여지고, 항상 겨울철에는 또 그 주로의 영향도 큰 변수로 작용하죠. 금요일 날 또 눈이 왔기 때문에 토요일, 일요일 또 주로의 영향을 어떤 영향을 끼칠지 그 부분도 초반 경주에서는 분명히 파악을 하고 가야 될 그런 상황이고요. 오늘 추천 경주는 3경주, 6경주 그리고 후반에 9경주와 11경주가 추천 경주입니다. 팬 여러분의 많은 사랑과 관심 당부드리면서요. 1경주부터 진행을 하겠습니다. 국산마 6등급에 1000m 레이스입니다. 안쪽에 1번마 PK전사, 3번마 파인애플 마크, 또 4번마 빅프로, 6번마 블랙윙잉, 8번마 OPMJ 이런 마필들이 팔리죠. 능력은 고만고만한 그런 마필들이에요. PK전사 같은 경우는 거세를 하고 나왔습니다. 9주만에 나왔는데 그 부분이 어떤 영향을 끼칠지, 기본적으로 그 혈통적인 대신은 그렇게 높지 않은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거세 이후 첫 번째 경기라는 점도 오히려 플러스적인 부분보다는 좀 마이너스적인 요인이 많이 있는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PK 전사조차도 장담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관심 배당을 내줄 수 있는 복병은 두 마필인데요. 8번 OPMJ와 10번마 장산X입니다. OPMJ 같은 경우는 제가 지난 데뷔전 때 혈통적 개시가 높은 마필이기 때문에 추천을 해드렸던 그런 마필인데 워낙 무기력한 그런 모습을 보여줘서 지난번에는 사실 신경을 안 썼던 그런 마필입니다만 착지 불량, 발주가 늦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막판에 올라오는 끈기를 보여준 그런 마필이죠. 따라서 지난번에 입상이 우연이 아닌 마필이고 기본적으로 스피드가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이번 경주는 앞에 갖다 붙일 가능성도 배제를 못해요. 혈통적 기대치는 가장 높은 마필이라는 점에서는 OPMJ 데려가야 되는 그런 마필이고, 10번마 장산X라는 마필도 데뷔전에서 이렇다 할 거름을 보여주지는 못했어요. 12주의 구비를 가지고 나오는데 이 장산X라는 마필도 혈통적 기치는 가지고 있죠. 스타트 능력도 있고 뚝심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외곽 게이트의 불리함은 그렇게 크진 않다고 봅니다. 오히려 지난번에 1번 게이트에서 그 모래를 맞으면서 조금 아쉬움을 남겼다는 점에서는 오히려 외곽으로 빠져나와 있는 조건이 능력 발휘를 해내기는 좀 더 수월한 그런 양상이기 때문에 8번마 OPMJ, 10번마 장산X 이런 복병들에게도 기회가 얼마든지 올 수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이경주 국산마 6등급 1300m 경주입니다. 7번마 맥파이 중심으로 배당판이 돌아가죠. 여기 1번마 카히나, 2번마 리얼 강자, 4번마 족토비마, 여기에 9번마 우승마차 이런 마필이 팔리는데 이번 경기는 편성은 굉장히 약해요. 그러다 보니까 데뷔전에서 막판에 날라왔던 7번 맥파이 중심으로 돌아가는데요. 맥파이는 레이스가 굉장히 잘 풀린 측면도 없지 않아 있어요. 따라서 너무 맥파이의 과도한 믿음은 저 금물이에요. 일단 편성이 약하기 때문에 무시는 물론 못합니다만 맥파이라 마필도 그렇게 능력 경심에서 센 마필이 아니라는 점에서는 기복의 여지를 가지고 있는 그런 마필이고, 여전히 발주가 안 되면서 또 늦게 올라올 가능성도 배제는 못하는 그런 조건이기 때문에 편성 자체가 굉장히 좀 혼전도를 띠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배당에 대한 메리트는 역시 외곽이 10번만 몰토 비바체에게도 올 수 있어요. 지난번에 컨디션이 굉장히 좋았던 마필이에요. 좀 무리하게 앞에 나가면서 오버페이스로 무너진 마필이긴 합니다만 걸음의 변화, 컨디션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는 10번마 몰토 비바체에게도 기회가 올 수 있고, 1번마 카이나 같은 경우도 대기로 팔리는 그런 마필인데 컨디션은 지난번보다 확실히 좋아요. 지난번에는 11주 만에 나오면서 아쉬움을 남겼는데 오늘은 정상적인 출주 주기고 거기다 또 1번 게이트예요. 선행 가능성까지 열려 있다는 점. 레이스가 굉장히 느리기 때문에 앞에 갖다 붙이는 마필이 그만큼 유리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는 인기 마필 중에서는 1번마 카이나가 좀 더 매력적이고, 배당에 대한 메리트는 10번마 몰토 비바체에게도 기회가 올 수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3경주 국산마 6등급 1300m 경주입니다.
박남규의 오늘 첫 번째 추천 경주입니다. 이번 경주도 뭐 만만치는 않죠. 고만고만한 마필이고 대끼리 배당 자체도 조금 높게 형성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배당판은 11번 OK탑 중심으로 돌아가요. 여기에 9번마 정문사랑, 3번마 델타브라더, 5번마 코일로, 7번마 매니스피드. 나름대로 지금 언급해드리는 인기 마필들이 뭐 가능성이 없는 마필들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보병권에서 도전해 올 수 있는 마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일단 걸음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는 마필도 많고, 이게 좀 신마급 레이스이기 때문에 전력이 노출이 안 된 마필들이 굉장히 많죠. 따라서 이 11호 OK탑 같은 경우는 뭐 데뷔전에서 3차 지난번에서 입상을 차지하긴 했습니다만 여력은 뭐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오늘 또 외곽으로 빠져나와 있는 조건이기 때문에 OK탑도 뭐 저는 장담할 수 있는 상이 아니라 봅니다. 오히려 OK탑은 주력만큼보다는 요거는 후구마컨 쪽으로 돌려놓고 가고요. 능력적인 측면에서야 정문사랑이 OK탑보다는 앞서죠. 다만 16주의 공부를 가지고 나온다는 점,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정문사랑이 지난 문화일보배에서는 선행을 가서 입상을 했는데, 지난번 가천시장배에서의 졸전이 컨디션 변화에 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 따라서 현장에서의 컨디션 체크도 좀 필요해가고 봐요. 따라서 이게 지금 9번 11번이 대결인데 자칫 잘못하다가는 두 마필 모두 낮아빠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편성이 약한 게 아니에요. 이번 경주가 보병들이 많아요. 숨어있는 보병, 컨디션의 변화를 많이 보여주고 있는 그런 마필들이 있고, 또 전개적인 측면에서도 메리트가 있는 마필들이 많아요. 1300이라는 것도 하나의 포인트가 되는 그런 조건인데, 컨디션의 변화, 거기다 또 1300이라는 경주어리에서는 좀 더 능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복병이 있기 때문에 그 복병을 배팅에 축으로 가면서 복대복 막공까지 뭐 충분히 엮어갈 수 있는 오늘 박남규의 첫 번째 추천 경주입니다. 많은 관심과 성원 당부드리겠습니다. 4경주 국산마 6등급 1000m 레이스입니다. 9번마 제마트급 중심으로 배당하도록 하죠. 여기에 5번마 검향, 2번마 사이먼 퀸, 3번마 신부, 또 4번마 컴플리트 모션, 여러 마필이 팔리는데요. 능력적인 측면에서는 제마특급이 가장 세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에요. 다만 11주의 공백을 가지고 나오고 있고 좀 주행 불량기가 좀 있는 그런 마필이죠. 따라서 얼마만큼 제마특급이 자기 능력을 극대화할 수 있느냐, 이게 이제 관건이에요. 컨디션은 나쁘지 않아요. 뭐 장구의 변화도 좀 주고 나왔기 때문에 제마특급을 무시할 수 없는데, 주행 불량기가 또 발목을 잡을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그런 상황이고, 배당에 대한 메리트는 안쪽 1번 센터폴도 가능한 그런 마필입니다. 데뷔전에서 뭐 이렇다 할 전력을 보여주진 못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단거리에서는 역시 활약이 얼마든지 가능한 그런 마필이고, 1번 게이트 이점을 지니고 있고 한 차례 경기를 치러냈다는 점, 지난 데뷔전 때는 유난히 또 발주가 늦었죠. 뭐 발주가 그렇게 느린 마필이 아닙니다. 발주 연습을 하는 과정에서도 발주가 많이 좋아진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1번 게이트라면 이번 경기는 뭐 선의권에 갖다 붙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다면 1000m이기 때문에 역시 충분히 전력이 노출이 안 된 센터폴에게도 충분히 기회가 올 수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오경주 국산마 5등급 1000m 레이스입니다. 이번 경주도 혼전도가 굉장히 높은 경주죠. 되는 마필들이 일단 많아요. 10번마 카른 블레이드 중심으로 배당해 돌아갑니다. 여기에 2번마 땡큐마더, 3번마 우대룡, 4번마 로만 블레이드, 6번마 호스킨, 이런 마필이 팔리는데요. 카른 블레이드 같은 경우는 데뷔 이후에 계속해서 지금 연투를 해오고 있는 그런 마필이죠. 단점은 그 외측으로 삐지는 외삭기가 좀 있는 그런 마필이에요. 따라서 안쪽 게이트라면 좀 더 안정적으로 공략을 할 수 있는 마필인데, 외곽 게이트라는 점, 그것도 1300이 아니라 1000m라는 점에서는 계속 또 외곽을 돌아야 된다는 점이 좀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에요. 따라서 이 카른 블레이드도 능력적인 측면에서야 이 편성에서는 뭐 충분히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마필은 맞습니다만, 그 외곽 게이트의 불리함, 외삭기가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거기에 조금 염려가 되는 그런 마필이고, 2번마 땡큐마더도 지난번 승급전에서 1300을 뛰었죠. 1000m로 줄어든 경주거리는 메리트가 있는 마필입니다. 조경강도도 많이 끌어올려놓고 나왔고, 안쪽 게이트라면 땡큐마더 가능하고, 1번 홈커밍도 가능한 마필이죠. 이 홈커밍 같은 경우는 그 계속해서 최근에 외곽 게이트를 배정받으면서 자리를 못 찾고 헤매면서 능력에 비해서는 성적이 좀 안 나온
그런 상황이죠. 따라서 우리 1번 게이트라면 뭐 홈커밍도 발주가 안 되는 마필이 아니죠. 선입권에 딱 바로 붙이면서 최적의 전개까지도 가능하고 이번 경기는 선행마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1번 게이트에서 선입권에서 움직이는 홈커밍은 전개적인 메리트까지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배당에 대한 메리트를 가지고 있는 마필은 역시 안쪽에 1번마 홈커밍이 이번 경주는 배당을 내줄 수 있는 복병이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6경주 국산마 6등급 1700m 경주입니다. 박남규 오늘 두 번째 추천 경주입니다. 자, 이번 경주도 만만치는 않아요. 뭐 인기 마필하고 비인기 마필의 격차가 그렇게 크지 않은 그런 레이스죠. 9번마 금빛 탄환, 안쪽에 4번마 라온 스텔라, 7번마 라온 제왕, 10번마 하드 프린세스, 1번마 달순이 이런 마필이 팔리는데요. 금빛 탄환 같은 경우도 최근 두 차례에서 연속 3차게 머무르는 아쉬움이 있었죠. 뭐 이빨이 가서 깨진 그런 마필인데 1700으로 늘어난 경주거리는 나쁘진 않아요. 혈통적으로 뭐 1700이 안 되는 마필은 아니긴 합니다만 최근 두 차례에서 너무 쥐어졌다는 점에서는 금빛 탄환조차도 가신을 하기에는 좀 많이 부족한 그런 상황이고 4번 라온 스텔라는 12주에 공배를 가지고 나왔는데 컨디션은 좋아요. 따라서 선행 가능성이 열려있는 라온 스텔라도 뭐 1700으로 늘어난 경주거리가 나쁘지 않은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라온 스텔라 공백임에도 불구하고 경쟁력은 역시 가지고 있는 그런 마필이고 따라서 이번 경주는 편성은 그렇게 강하지 않은데 가장 큰 변수는 역시 1700이라는 경주거리가 변수가 될 수밖에 없어요. 따라서 뭐 컨디션의 변화도 그렇습니다만 전개적인 메리트까지 가지고 있는 복병 한두를 이번 경주는 노리고 갑니다. 뭐 편성이 강하지 않기 때문에 계속해서 지금 컨디션이 지금 올라오면서 걸음의 변화까지 보여주고 있는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저는 뭐 그 마필이 충분히 이번 경주는 앞에 갖다 붙인다 봅니다. 그랬을 경우에는 충분히 버텨낼 수 있는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그 복병을 역시 배팅의 축으로 노리고 가는 오늘 박남규의 두 번째 추천 경주입니다. 많은 관심과 성원 당부드리겠습니다. 7경주 혼합 4등급 1700m 경주입니다. 이번 경주도 1700이 좀 문제가 되죠. 6번마 플래시 제트를 제외하고는 모든 마필들이 지금 1700 첫 도전에 나서요. 따라서 그런 측면에서의 1700 적응 여부가 굉장히 큰 변수로 작용하는 그런 상황인데 이 대군 재패 플래시 제트 두 마필이 대기를 팔리는 그런 레이스죠. 여기에 2번마 더 스파이커, 4번마 대군의 검, 5번 마이트윙. 대군 재패는 선행 가능성은 열려있는 마필이죠. 뭐 전개적인 측면에서는 메리트가 있는데 문제는 거리가 이렇게 길게는 안 나오는 마필입니다. 1700 첫 도전. 편성은 물론 강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1700 첫 도전이라는 점에서는 대군 재패도 일말의 불안감이 있고요. 6번마 플래시헤드 같은 경우도 거리적인 측면에서는 뭐 이 마필은 장거리 마필이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안 돼요. 지난번에는 컨디션이 워낙 현장에서 좋지 못해서 능력 발휘가 안 됐던 그런 마필인데 컨디션은 많이 올라오고 있다는 점에서는 플래시헤드 1700이라면 역시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마필이고 가장 관심이 있는 가는 마필은 2번마 더 스파이커예요. 앞으로 보여줄 걸음의 여력이 굉장히 많습니다. 데뷔전에서는 뭐 아무 생각 없이 힘을 빼고 탔죠. 그러다 보니까 입상을 했고 지난번에는 11주 만에 나왔는데 편성이 너무 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페이스가 빠른 페이스에서는 조금 아쉬움을 남겼던 그런 마필인데 오히려 이 더 스파이크라는 마필도 1700으로 늘어난 조건이라면 오히려 능력을 좀 더 극대화할 수 있고 레이스가 이번 경주 느릴 수밖에 없어요. 따라서 그렇다면 더 스파이커가 안쪽 게이트 이점을 살려서 기습적인 선행도 얼마든지 가능하고 아니면 선의권에서 최적의 전개까지도 가능한 그런 조건이기 때문에 2번마 더 스파이커 경쟁력을 가지고 있고 3번마 환상스타도 지난번에 배당을 터뜨렸던 그런 마필인데 결승선에서의 그 막판 한 발을 더 쓰면서 아주 근성 있는 걸음까지 보여줬죠. 환상스타라는 마필도 혈통도 대시는 높은 마필입니다. 제가 데뷔전 때 데리고 갔었던 그런 마필인데 좀 무기력해 해서 신경을 안 썼던 마필인데 지난번에 뛰는 모습을 보니까 걸음의 변화가 뭐 일어난 그런 조건이고 지난번에 고배당이 결코 우연이 아니었던 그런 조건이라는 점에서는 3번 환상스타에게도 얼마든지 다시 한 번의 기회가 올 수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8경주 국산마 5등급
1300m 경입니다. 9번마 초인볼트 중심으로 배당판이 들어갑니다. 7번마 헤들매, 10번마 라운돌풍, 또 외곽이 12번마 해왕, 8번마 대우나, 뭐 이런 마필이 팔리죠. 초인볼트는 뭐 승급자이긴 합니다만, 뭐 지난번에 상당히 여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죠. 따라가면서도, 오마시는 낙승을 거뒀기 때문에 승급전 편성은 좀 빡빡합니다만, 그래도 보여줄 걸음의 여력이 많이 있다는 점에서는 초인볼트 선전이 기대가 되고 있고, 헤들매 같은 경우도 지난번에 이제 발주가 매끄럽지 못했죠. 점프 출발을 하면서 늦발을 하면서 능력 발휘가 안 됐던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정상적인 발주라면 뭐 충분히 경쟁력은 가지고 있는 그런 마필이에요. 그래서 지금 9번, 7번 요 두 마필이 대기로 팔립니다만 복병이 없는 게 아닙니다. 안쪽에 3번만 머니지프와 11번만 동해 텐텐텐 복병이죠. 머니지프 같은 경우도 모처럼 적용량도를 많이 끌어올려놓고 나왔어요. 안쪽 게이트라면 역시 선입권에서 움직일 수 있는 마필이고, 지난번에는 너무 또 외곽을 돌았죠. 1700에서 1300으로 줄어든 경주거리도 나쁘지 않은 마필이기 때문에 머니지프 배당을 내줄 수 있는 마필이고, 11번은 동해 텐텐텐도 지난번에 1년 2개월이라는 오랜 기간 공백을 가지고 나왔었던 그런 마필이에요. 그때 당시에도 컨디션은 좋았던 마필입니다. 그렇지만 역시 그 공백에 적응을 못하면서 아쉬움을 남겼습니다만, 뭐 여전히 컨디션은 좋아요. 보여줄 걸음의 여력도 남아있는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11번만 동해 텐텐텐 역시 배당에 대한 메리트를 가지고 있는 복병이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구경주 혼합 4등급 1300m 경주입니다. 박남기의 오늘 세 번째 추천 경주입니다. 10번마 황금사자 중심으로 배당판이 돌아가죠. 11번마 골든 다이얼, 3번마 릴 패트론, 4번마 체인지 메이커, 여기에 12번마 프리 엠비전 이런 마필이 흘리는데요. 황금사자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2번 게이트에서 선행을 가면서 우승을 거머쥐었지만 끝걸음의 여력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레이스가 빠르지 않기 때문에 황금사자가 다시 한번 쉽게 선행을 나선다면 입상 도전이 가능해요. 근데 문제는 선행을 못 가는 사태가 벌어진다거나 아니면 외곽이기 때문에 선행을 가는 과정 자체가 조금 무리하게 간다면 장담을 못 한다고 봅니다. 지난번에도 사실 끝걸음의 여력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던 그런 마필이에요. 따라서 황금사자도 뭐 보여줄 걸음의 여력은 분명 더 있는 마필은 맞습니다만, 아직까지 완벽하게 힘이 차 있는 그런 조건이 아니라는 점에서는 황금사자조차도 일말의 불안감이 좀 있는 그런 조건이고, 11번 골든 다이얼은 워낙에 힘이 늦게 차는 스타일이에요. 스피드가 좀 안 나오는 혈통이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뭐 가능성이 그쳤는데 이번에도 가능성이 그칠 가능성이 없죠. 오히려 경주거리가 좀 더 늘어났을 때, 또 시간이 좀 지나면서 힘이 좀 더 찼을 때 능력 발휘가 가능하다는 점에서는 이게 10번, 11번의 대끼리는 큰 의미가 없는 경주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따라서 이번 경주는 혼합 4등급 치고는 편성은 물론 강하진 않아요. 거기다 레이스 흐름 자체가 그렇게 빠르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또 힘으로 밀어붙일 수 있는 마필들에게도 기회가 오죠. 거기다 1300이라는 경주거리도 뭐 충분히 그 힘을 몰아서 쓸 수 있는 복병 한두를 노리고 가는 그런 조건입니다. 인기마들의 전력이 이번 경주는 뭐 큰 믿음을 갖기에는 많이 부족한 그런 경주이기 때문에 굳이 뭐 인기마를 다 인정하고 할 하등의 이유가 없는 그런 레이스예요. 복병을 과감하게 역시 배팅에 축으로 놓고 역시 박남규 스타일대로 배당을 노리고 가는 오늘 세 번째 추천 경주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10경주 국선마 3등급 1200m 경주입니다. 9번마 한생글로리, 7번마 흥바람, 여기에 12번마 비기어, 2번마 매직텐, 4번 솔파랑 요런 마필이 팔리는데요. 혼전도가 정말 높은 그런 레이스입니다. 뭐 초반부터 난타전이 불가피한 그런 상황이죠. 국선마 3등급에 1200이기 때문에 한생글로리 같은 경우도 뭐 보여줄 걸음의 여력은 많아요. 승급해서 적응기를 거치면서 지난번에 우승을 거머쥐었는데 사실 지난번에도 컨디션이 그렇게 베스트에는 조금 못 미쳤던 그런 마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승을 거머쥔 것까지는 좋은데 부담 용량이 또 3.5가 늘어났다는 것도 조금 걸리는 그런 부분이에요. 흥바람도 마찬가지로 3kg의 부담 용량 증가, 따라서 편성이 만만치 않은 조건에서의 한생글로리와 흥바람의 늘어난 부담 중량을 짊어지고 동반 입상을 해내기는 역시 이번 경주 쉽진 않은 그런 조건이죠. 배당을 내줄 수 있는 복병이 있어요. 정계적인
측면에서도 메리트가 있는 마필도 있는데 안쪽에 1번마 구름 손지태와 10번마 럭셔리 에피 이런 마필들에게도 기회가 올 수 있는 레이스입니다. 1번마 구름 손지태 같은 경우는 1번 게이트에 이점을 지니고 있죠. 뭐 선행마들이 워낙 많았기 때문에 선행을 장담할 수 있는 조건은 아닙니다만 어쨌든 선행이 됐든 선입이 됐든 체력의 전개가 가능한 그런 조건이고 컨디션도 많이 올라왔고 줄어든 경주거리도 정말 유리하죠. 지난번 1700 의외로 잘 뛰었어요. 거리는 길게 안 나오는 마필이기 때문에 적정거리로 내려온 구름 손짓에 가능하고 럭셔리 해피거리라는 마필은 전형적인 추임 마필이죠. 뭐 이번 경주 앞선이 난타전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전개적인 메리트를 분명 가지고 있는 그런 마필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리는 길게 안 나오는 마필이에요. 최근에 1300을 뛰었던 그런 마필인데 1200으로 줄어든 경주거리도 막판 한 발을 좀 더 용이하게 쓸 수 있는 조건이라는 점에서는 전개적인 메리트까지 가지고 있는 10번마 럭셔리 에피 안쪽에 1번마 구름 손짓해 이 두 마필이 배당에 대한 메리트를 가지고 있는 보병이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11경주 국산마 4등급 1700m 경주입니다. 방랑기의 오늘 네 번째 추천 경주인데요. 2번마 제주의 흑선, 3번마 클린업 시크릿, 7번마 한양공주, 10번마 스트롱 러너, 11번마 더불어숲 이런 마필이 팔리는데요. 이번 경주도 뭐 인기 마필하고 비인기 마필의 격차가 정말 크지 않은 그런 애 있습니다. 제주의 흑선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컨디션이 좋았어요. 따라서 뭐 초구 배당반부터 바람이 많이 불었던 그런 마필인데 3차게 머물렀고 일단 컨디션은 지난번보다 좀 더 올라오고 있는 조건이긴 합니다만 문제는 부담 용량이 또 2kg가 늘어났고 혈통적으로 보면 제주의 흑선이 1700이 이렇게 자유로운 그런 마필이 아니에요. 거기다가 부담 중량까지 2kg가 늘어난 다시 한번 1700이라면 제주의 흑선도 믿음을 갖기에는 역시 좀 2% 부족한 그런 상이고 클린업 시크릿은 거리는 나오는 마필이죠. 다만 최근에 뭐 열심히 타면서도 거리는 좀 안 나왔다는 점에서의 2번, 3번의 대길이 역시 이번 경주 큰 의미는 갖기 어려운 그런 조건이고 따라서 이번 경주도 보병들이 많아요. 일단 뭐 컨디션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는 마필도 있고 지난번에 말을 좀 잘못하면서 능력에 비해서는 걸음이 안 나온 그런 보병도 있습니다. 따라서 그런 제가 노리고 있는 두 마필이 보병이 동반 입장을 하는 순간에는 아주 큰 배당까지도 얼마든지 가능한 그런 조건이기 때문에 1700이라는 것도 변수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조건이에요. 거기다 전개적인 메리트, 컨디션의 변화, 또 지난번에 말을 잘못했던 말까지 엮어가면서 역시 이번 경주 배당을 노리고 가는 오늘 네 번째 박남규의 추천 경주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12경주 혼합 3등급 1700m 경주입니다. 4번마 썬더블레이드, 8번마 이겨주마, 10번마 최강고수, 9번마 정동지전, 또 5번마 베스테이지 이런 마필이 팔리는데요. 썬더블레이드 같은 경우는 뭐 이편성에서는 인정을 해야죠. 지난번에 승급전에서도 입상을 해냈던 그런 마필이고 앞으로 보여줄 거는 뭐 여러 또 굉장히 많습니다. 힘이 좀 늦게 차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뭐 뛰면 경기를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힘은 더 붙어갈 가능성이 높고 편성 또한 강하지 않다는 점에서는 썬더블레이드 인정을 하고요. 후자권에서는 역시 뭐 그런 측면에서 보면 여러 마리가 팔립니다만 뭐 많은 구멍을 가져가기는 좀 어렵죠. 배당에 대한 메리트는 이번 판타스틱 콤비도 가능해요. 10주에 공배를 가져가 나왔는데 컨디션은 굉장히 좋습니다. 따라서 판타스틱 콤비라는 마필 자체가 뭐 장거리는 잘 어울리는 그런 마필이고 또 1800이라는 경주거리도 여러 차례 뛰어왔던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뭐 1700의 컨디션이 좋아진 6번만 판타스틱 콤비가 유일하게 그나마 배당을 내줄 수 있는 그런 마필이고 뭐 인기 마필 중에서는 역시 뭐 여러 번 가기는 어렵다는 점에서는 한 마리만 골라야 되는데 저는 8번만 이겨주마를 손을 들어주고 싶어요. 이겨주마 같은 경우도 지난번에 인기 1위를 기록했었던 그런 마필이죠. 기복을 보이면서 뭐 아쉬움을 남기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뭐 이겨주마는 기복을 보이면서도 계속해서 성장을 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마필입니다. 편성이 강하지 않다는 점에서는 지난번에 아쉬움을 충분히 만회를 해줄 수 있는 조건이지 않나 이렇게 보여져요. 따라서 3번 썬더블레이드를 인정하는 순간에는 뭐 여러 번 갈 수 없기 때문에 기본 막권은 이겨주마를 기본 막권으로 공략을 하고 배당에 대한 메리트는 역시 6번마 판타스틱 콤비까지 엮어갈 수 있는 레이스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13경주 2등급 1400m 경주입니다. 5번만 독도지기 중심으로 패턴파이 돌아갑니다. 여기에 2번 원더풀 챔피언, 11번 페네트로, 9번마 컴플리트 스윕, 또 8번마 로얄파크, 외곽에 12번마 노멤버 모닝까지 여러 마리가 팔리는데요. 일단 독도지기는 최근에 가파른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죠. 일단 무시는 못하는데 일단 승급제는 부담이 하나 있고 또 11주에 공백이라는 게 조금 문제가 돼요. 그렇지만 승급전 치고는 편상은 강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도 독도지기는 주력 막론으로 축으로 가기는 좀 2% 부족하지만 그래도 주력 막론으로 충분히 공략을 할 수 있는 마필이고, 원더풀 챔피언도 역시 승급전에 공백을 가지고 나왔죠. 따라서 이게 2번, 5번의 대결 승부는 조금 어렵지 않나 보여지고요. 보병은 역시 8번 로얄파크와 9번마 컴플리트 스윕이죠. 로얄파크 같은 경우도 지난번 승급전에서 3차까지 올라오는 좋은 모습을 보여줬고, 전개적으로도 이번 경주 그 앞선에 조금 인기 마필들이 대끼리로 팔리는 2번, 5번이 앞에 가는 마필들이기 때문에 로얄파크가 선위권에서 충분히 전개적인 메리트를 가지고 있죠. 지난번에는 승급전에서 후미권에서 레이스를 전개했던 그런 마필인데, 기본적으로 이번 경기는 역시 선위권에서 움직일 수 있는 마필이고, 또 하나는 1800에서 1400으로 줄였던 경주거리도 훨씬 더 능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요. 9번 컴플리트 스윕도 역시 지난번 승급전에서 졸전을 펼치긴 했습니다만 1400의 적정거리예요. 이 마필도 그렇게 장거리 혈통은 아니기 때문에 지난번 승급전에 1800은 의미는 크게 없었던 상황이다. 한번 적응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따라서 역시 컴플리트 스윕도 앞으로 보여줄 거라면 여력은 더 있는 마필이고 1400이 역시 적정거리이기 때문에 적정거리로 내려온 조건이라면 컴플리트 스윕에게도 기회가 올 수 있는 그런 조건이죠. 따라서 5번, 2번 승급전을 갖는 두 마필, 공백을 가지고 나오는 두 마필이 대길인데 큰 의미는 없지 않나 보이지고, 역시 8번 로얄파크, 9번마 컴플리트 스윕 이런 마필들에게도 얼마든지 기회가 올 수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남규의 특별한 방송은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오늘 또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